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유학원, 우리 에듀케이션 한국지사의 서성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밴쿠버에서 오신 우리 KPU, 퀀틀란 폴리테크닉 유니버시티 담당자분을 모시고 우리 밴쿠버 유학과 자녀 무상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헬렌님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밴쿠버에 소재하고 있는 KPU 대학에서 한국학생 담당하고 있는 헬렌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어려운 이야기들 말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임팩트 있게 조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KPU 하면요, 유니버시티가 붙으니까, 내가 유학 가는 컬리지인데?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밴쿠버 소재 유니버시티들 중 일부는 컬리지 디플로마 과정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KPU 같은 경우에는 전신이 2년제 칼리지였어요. 그래서 승격을 하면서 종합대학 승격을 하면서 그 기존의 칼리지 프로그램들 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2년제 디플로마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죠. 따라서 밴쿠버에서 그냥 완전 유니버시티다 말할 수 있는 거는 UBC랑 SFU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들은 대부분 컬리지인데 유니버시티로 승격한 컬리지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KPU이고 뭐 캐필라노도 그런 캐필라노도 같은. 네. 유니버시티 이름이지만 컬리지인. 따라서 여러분들 유니버시티 이름이 들어간 KPU이지만 컬리지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컬리지 유학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두고 보십시오. 자, 메트로 밴쿠버 이렇게 이야기 해놓지만 사실은 KPU는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게 아니라 네. 서리, 랭리 쪽이 메인 캠퍼스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토탈 5개의 캠퍼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리치먼드 지역에 하나 캠퍼스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서리 지역에 3군데 캠퍼스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랭리 지역에 1개의 캠퍼스가 있어요. 서리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네요. 서리가 굉장히 크죠. 서리 시 자체가 광역 밴쿠버 시들 중에서 아마 가장 면적상으로는 가장 큰 시다 보니까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티라고 시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한국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구 단위예요. 구. 그러니까 송파구에 1개 있고 서초구에 3개 있고 뭐 강남구에 1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네, 됩니다. 네, 거리감으로 그렇게 네. 멀지 않습니다. 네. 자, KPU야 뭐 좋은 점 너무 많죠. 그래서 KPU 저희가 맵을 이렇게 띄워놨거든요. 그런데 KPU에 뭐가 너무 많아. 그죠? KPU 리치먼드, KPU 시빅 프라자, KPU 서리 캠퍼스, KPU 서리 따로 있고, KPU 텍 따로 있고, KPU 랭리가 따로 있습니다. 네. 이 건물들이 다 따로 있습니까? 네, 캠퍼스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한 군데 확 모여가지고 서로 뭐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이럴 건 별로 없네요. 확 모이나 이게 캠퍼스가 그 학부별로 약간 구분이 되어 있는 성격이라 네. 예를 들어서 뭐 리치먼드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네. 디자인 스쿨이랑 네. 비즈니스 스쿨이 그쪽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시빅 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준석사 과정 네. 해당되는 과정이 이쪽 캠퍼스에 다 몰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서리 메인에는 사실 여러 가지 있어요. 인문학부도 있고 비즈니스 학부도 서리 메인에서 수업하기 네. 때문에 가장 큰 캠퍼스이고요. 네. KPU 텍이라는 데는 네. 약간 뭐 자동차 정비나 그 네. 다음에 뭐 용접 네. 이런 과정들이 그쪽에 다 몰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PU 랭리 지역에는 네. 원예 학부에 해당하거나 사이언스에 해당되는 네. 자연과학에 해당 학부가 랭리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해당되는 과정들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랭리에서만 수업을 하시는 거죠. 네. 따라서 밴쿠버가 이만한데 네. 그중 남쪽 절반 정도를 네. KPU가 모두 컨트롤한다, 관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VCC, 더글라스, 랑가라, 다음에 다 이런 동네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KPU가 사실은 밴쿠버 남쪽 지역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밴쿠버 유학을 고민하실 때 KPU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뭐 입학 조건과 학비 이렇게 하지만 IELTS 6.5 그렇죠? 대부분의 네. 과정이 예. 듀오링고 110 맞습니까? 네. 115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듀오링고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희박합니다. 그런데 많은 컬리지들이 듀오링고를 없애고 있거든요. 맞죠? 근데 아무튼 KPU는 현재 듀오링고 웰컴이다. 네, 라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디플로마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IELTS 6.5. 그런데, 대부분의 컬리지들이 6.0을 요구하는 데 비해,
ኳ탈란 유니버시티의 모든 과정들은 IELTS 6.5를 요구하죠. 조금 높게 요구하는 편이다. 아, 그래도 저희가 이제 크게 큰 카테고리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유니버시티이기 때문에 네. 칼리지하고는 약간 차별이 네. 된 부분이죠. 다만 하나 다행인 거는요. KPU는 어학당을 가지고 있고 어학당의 코스를 수료하면 당연히 조건부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부담은 크게 느끼지 마시고 어학당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PU의 Pathway 어학 과정, 쉽게 말하면 가서 영어를 배우는 과정이죠. 그쵸, 네, 네. 이건 총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Pathway 1, 2, 3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답게 이걸 학점 이렇게 표시해서 12학점, 9학점, 9학점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재밌는 거 and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학점당 학비를 냅니다. 학점당 학비를 냅니다. 밴쿠버의 모든 대학들은요. 학점당 학비를 내는데 Pathway 1 레벨이 가장 낮은 수준에 이건 IELTS 4.5 수준이나 듀오링고 65점 정도 수준인데 요럴 때 학점이 많이 들어야 되니까 학비가 가장 비쌉니다. 요 한 텀이 4개월 텀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16주 정도 텀으로 16주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제일 비싼 학기가 4,825불 밖에 안 해요. 이 정도 비용이면 지금 사설 어학원보다도 저렴할 수 있는 가격인데 레벨 2가 되면 학비가 오히려 저렴해집니다. 왜? 9학점만 들으니까. 그렇죠. 3,618불, 3,618불. 따라서 자녀 무상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레벨 1을 시작해도 레벨 2부터 시작해도 사실 1년 학비라는 게 매우 저렴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요? 아, 저희가 사실은 이거에 곱하기 2배였어요. 맞아요. 엄청 비싼 학교였습니다. 팬데믹이 터지면서 모든 수업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네. 제 값을 다 받아야 되겠냐. 네. 그래서 50%로 떨어뜨렸죠. 그렇죠. 떨어뜨렸다가 지금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인상을 하려고 보니 인상할 수 있는 그 퍼센티지가 비율이 굉장히 제한적이라 그렇죠.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는 있지만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KPU가 원래 학비를 받으려면 앞으로 10년 더 걸릴 걸로 보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향후 10년간은 KPU 어학당이 너무나 저렴하고 특히 자녀 무상교육을 바라보시는 부모님들, 학생 같은 경우는요. 1년 학비가 700만 원입니다. 1년에 700만 원에 자녀 숫자와 상관없이 무상교육이 가능한 게 KPU죠. 이걸 KPU가 막 자랑 삼아 말하고 싶진 않으시겠죠.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 저희 같은 유학원은 이런 게 있네. 당연히 알리고 홍보해서 부모님 학생들을 ESL 어학당을 시작해서 본과로 가면서 자녀 무상교육을 돕도록 만드는 게 저희 에이전트의 역할이니까요. 학교 입장이야 당연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려는 학생분들 그 학생분들이 부모든 싱글이든 상관없으니까 이런 학생을 모집하고 싶어 하죠. 따라서 여러분들 KPU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어학당 학비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자녀 무상교육을 할 때도 매우 저렴하게 진행 가능한 게 바로 KPU라는 거. 자, 요건 이제 어학당의 시간표인데 Pathway 2 했을 때 Pathway 1은 12학점이니까 들어야 될 과목이 많아요. 그런데 Pathway 2부터는 9학점이고 9학점이란 말은 한 과목이 보통 몇 학점이에요? ESL은 약간 구조가 달라서 네. 9학점을 수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주일에 9시간 수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세요. 예. 따라서 한국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면 한 과목에 3학점이다. 3학점짜리를 3과목 들으면 된다. 네, 이렇게 네, 느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일주일에 9시간만 수업 들으면 된다 예. 이거죠. 일주일에 9시간이면요.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가야 되겠죠. 2번 혹은 3번만 가면 되는 거예요. 평균 2번 정도 가시는 게 평균적이고 이게 본인이 수강 신청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죠. 본인이 어느 시간대에 어떤 수업을 듣는 이렇게 짜기에 따라서 그렇죠. 2번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요렇게 시간표를 3과목을 짰다라고 하면 요 2개는 한 날로 묶고 나머지 하루를 따로 하루 묶으면 일주일에 2번만 등교를 해도 됩니다. ESL 영어 공부를 할 때는요. 레벨 2를 예시를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중 한 과목을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만 학교로 가도 되는 학교 나가시고 나머지 한 과목은 온라인에서 수강하시면 되기 때문에 특히 자녀 무상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시간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을 짜시면 한 과목은 대면 수업 하시고 한 과목은 온라인 수업을 하시면 굉장히 아이들 와이드 해준다는 문제가 거의 안 생기겠죠. 네. 예. 따라서 요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월수로 수업을 다 몰아서 했고 온라인 수업은
화수목 요렇게 잡으신 거예요. 따라서 요렇게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를 좀 적게 가고도 수강이 가능한 게 KPU다. 칸철란이다. 그런데 하물며 학비도 저렴하다. 사실 이만큼 매력적인 게 없죠. 학교 담당자분 입장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말하기 어렵겠지만 저희 같은 유학원들이야 얼마든지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특히나 KPU는 사설어학원, 네. 아일락이라는 사설어학원과 패스웨이 계약이 맺어져 있어서요. 언제든지 편리하게 사설어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본과를 갈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요거도 ILSC도 같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학부 소개, 어떤 전공이 있는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학부는 여러분 얼마 전에 캐나다 이민국에서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무 전공이나 오지 마라. 네. 아무 전공이나 오지 마라. PGWP라고 불리우는 졸업 후 취업 비자를 주는 전공을 제한하겠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싶어, 이민을 하고 싶어, 그렇다면 이 전공으로 들어오렴이라고 이미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지정된 리스트는 바운더리를 지정한, 카테고리를 지정한 것이고, 이제 각 학교들이 이 바운더리, 이 카테고리와 맞는 전공들을 리스트업해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표가 한 번에 발표되는 게 아니라 추후에 또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보여요. 이미 두세 번 발표한 학교도 있거든요. 자, 아무튼 KP 우리 퀀틀런 유니버시티에는 어떤 전공들이 가능한지, 쉽게 말하면 PGWP라고 불리우는 이게 가능한지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네. 우선 한국 분들은 배출러 디그리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렇죠. 예. 배출러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학생분들 상담하면서 이제 언지를 해드리고요. 네. 자, 2년제 디플로마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아 보이는데 잠깐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라고 있죠. 네. 이 네. 어소시에이트 디그리가 한국어로 따지면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소시에이트가 한국에는 딱히 딱 떨어지는 어떤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조금 입학이 쉬운 2년제나 4년제 대학에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2년을 공부를 하시고 조금 더 유명한 좋은 대학으로 편입을 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죠. 따라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는 모든 컬리지나 모든 유니버시티들이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목적 자체가 편입을 고려한 학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GWP는 3년제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중 대표적인 게 크리미널러지, 예. 범죄학이다. 범죄심리학. 예. 범죄 심리학이다. 네. 우리 이제 뭐 CSI 같은 드라마를 통해서 그렇죠. 잘 알고 있는 그 범죄 심리학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퀀틀런 유니버시티의 범죄 심리학은 2년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니까 네. 이걸 졸업하고 어디로 갑니까? 이걸 졸업하고 일단은 뭐 최근에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저희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하고 난 뒤에 PGWP가 나오니까 일단 뭐 PR을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가세요. 취업해서 PR 영주권을 하시고 신청하는 나서 거고. 네. BC주에서 가장 그 크리미널리지 가장 유명한 대학교인 SFU 대학으로 SFU로 편입을 간다. 하시는 거죠. 사실 그 SFU가 UBC를 이기는 전공은 하나밖에 없죠. 크리미널러지인데. 네. 따라서 SFU의 학비가 너무너무 비싸니까 네. 크리미널러지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KPU에서 받아서 또 졸업해서 취업해가지고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편입해서 SFU에서 마저 졸업한다. 이런 형태를 위해서 크리미널러지가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오그래피. 이게 지질학 쪽이야 뭐 워낙 많은 쪽에서 네. 그렇죠. 써먹는 곳이니까. 예, 특히 요거는 이번에 PGW가 나오는 과정으로 됐고요. 네. 여기 약간 테크 쪽으로 카테고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이 프로그램이 현재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네. 아시다시피 지금 전 BC주의 이 건설붐 네. 일어나기 때문에 네. 뭐 측량하거나 이런 그렇죠. 땅에 대해서 하는 거가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도 이제 필요한 직업군에 그렇죠, 속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굉장히 중요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전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오그래피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사이콜로지, 이거 심리학과인데 네. 심리학과를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2년제로 공부할 수 있다. 그렇죠. 물론 원하면 4년제로도 당연하죠. 공부할 수도 계속 있다. 공부하시면 되세요. 네, 심리학과는 사실 산업 전 분야의 모든 심리학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 소셜 서비스 워커라든지 상담 심리 쪽으로 발전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 KPU의 심리학과에 관심이 조금 있으시죠. 자, 그다음에 디자인 계열이 들어가나 마나 이 네, 이슈가 네. 좀 많았는데 네, 네. KPU 다 들어갔네요.
KPU의 뭐 3D 애니메이션이나 음. 그다음에 게임 디벨롭먼트나 네. 그 Virtual 특수 시각 production. 효과 네. 네,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VFX까지. 예. 자, 밴쿠버 지역은 의외로 필름, 영화 쪽의 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한국만큼이나 발전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3D 애니메이션 그리고 VFX 쪽의 취업처들도 많고 네. 그런데 사실 많은 학교가 이 전공을 다룰 수가 없어요. 왜? 교수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밴쿠버를 탈탈 털어봤자 공립학교 중에는 아마 케필라노랑 공립학교 중에 케필라노하고 공립학교는 저희가 두 군데밖에 없죠. 예. KPU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물론 사립학교에 밴쿠버 필름 스쿨이 있긴 하지만 그건 사립학교니까 열애로 두고요. 네네. 학원 같은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공립학교에 2군데밖에 없을 정도로 관심도 높고 인기도 사실 높은데 그렇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여기에 좀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뭔가 공부해야 되지 않냐, 아. 포트폴리오를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약간 부담감이 있거든요. 포트폴리오를 많이 준비한다는 뭐 본인마다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포트폴리오는 일단 이 학생의 가능성과 예술성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내가 뭐 3D 애니메이션을 했다 해서 내가 3D 애니메이션 만든 막 그런 만화를 하나 아니, 만들어라. 애니메이션을 하나 네. 제출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현재 스킬을 보는 게 아니라 감성과 재능을 본다. 아 진짜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나? 네. 이런 쪽을 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트폴리오를 뭐 과하게 제출해. 맞아요. 과잉이야, 과잉. 과잉해서 제출하면 교수들이 이걸 보고 이럴 거면 우리 학교 뭐하러 오지? 벌써 잘하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하니까 포트폴리오 걱정하지 말고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여기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저희가 보통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학비가 비싸서 학생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학생 지원하시고 포트폴리오 제출을 먼저 하세요. 네. 그 포트폴리오가 패스만 되시면은 16,600불의 장학금이 확정이 됩니다. 와, 원래 이런데 학비가 거의 유니버시티급 학비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거 2년제 디플로마인데 다 2년에 들어간 학비가 72,000불 정도 돼요.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1,600만 원이 빠진다고 네. 보시면 되고 네. 뭐 기타 우리 에듀에서 오신 학생들이 뭐 별도로 나오는 거는 제가 나중에 원장만 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에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또 별도로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즈니스 중에는 사실 대체적으로 안 되는데 배출러 디그리 쪽에서는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4년제를 공부할 니즈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패스하도록 그렇죠. 할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인포메이션 시스템 네. 2년 디플로마 과정이 PGWP가 나오기로 됐고 1년 컴퓨터 인포메이션 시스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오기는 PGWP가 하는데 이제 1년이기 때문에 1년만 나오겠죠. 그렇겠죠. 자, 배출러는 넘어갈게요. 디플로마 위주로 보겠습니다. 배출러 넘어갈게요. 디플로마 쪽에 자, Environmental Protection 환경 보호 쪽. 환경공학과, 예, 환경공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공학. 예. 캐나다 의외로 환경공학과 졸업하면 취업할 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 반들이 한국사만 생각하고 환경공학 졸업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나라예요.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과 네. 관련된 컴퍼니들이 캐나다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취업이 너무 잘 되니까 환경공학 절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디플로마인데 사이언스예요. 네. 이게 저희들도 사실 좀 이게 뭐니 과학 2년 디플로마 이게 뭐 하는 데지? 이게 왜냐면은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 이쪽에서 공부를 하시면은 사이언스에 해당되는 모든 분야로 다 진로가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BGW는 사이언스에 해당되는 과목은 또 다 BGW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내가 지금 딱 어떤 부분을 이 과학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확정을 안 되신 네. 분들은 그냥 전널하게 사이언스 공부를 하시면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일반 과학 분야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공부하기 좀 수월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분야로 들어가셔서 나는 어디로도 취업 가능하고 그 다음에 취업해서 내가 더 공부하고 싶으면 뭔가 디테일한 배출러 디그리를 가든 어떻게든 선택을 할 수. 그리고 수강을 하시면서 일정 학점을 따고 나시면은 세 분 전공을 그때 가서 정하셔도 되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디플로마로 호리컬처. 이거 대박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따지면 이제 뭐 조경 쪽으로 이제 뭐 국한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네. 조경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간의 토목도 포함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토목공학 그 토목이 아니라 그 어떤 게 플랜트, 네네. 모든 게 초목, 나무, 뭐 화초, 그렇죠. 모든 게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네. 또
이 원예 학부 세분 전공이 3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뭐 조경학과 미리 말씀하셨던데, 네, 조경학과. 그다음에 또 저희 잔디관리학과를 잔디관리학과. 잔디만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또 과정이 있어요. 그거 네.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Sustainable. 서스테이너블 요게 Production. 뭐냐면은 요게 사실은 학생들 사이에 가장 인기가 많은 건데 약간 뭐 새로운 유기농 채소를 개발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은 어떤 그런 뭐 새로운 작물을 개발을 해서 네. 앞으로의 이런 환경 보호를 하면서 그래서 뭐 이코 프렌들리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화학약품 쓰지 않고 이런 농작물들 개발 많이 하죠. 그런 네. 것도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쪽도 사실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따라서 지금 KPU가 원예학과가 기존에도 좋았으나 이 모든 원예학과가 PGWP가 나오면서 이 원예학과 수요는 아마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 학생분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또 좋아하시고. 그렇죠. 주로 이제 실습 위주의 수업이 되다 보니까 네. 우리 자녀 부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막 이론 수업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요거 많이 선택을 하시면은 네. 사실 실습이 반 이상이기 있으니까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세요. 공부하기가 쉽게 수월하다. 공부하실 수 있는, 네. 네. 아, 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다음 KPU의 자랑이자 약간 뭐라 그럴까 너무 좋아서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인기가 너무 많아. 하지만 언급은 해야 되겠죠. 바로 침구사 과정이에요.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에서 네, 아큐펑처. 그래서 네. 침구사 과정인데 뭐 한국은 한의대학교를 졸업해서 한의사가 되어야 뭐 침구를 놓을 수 있는데 네네네. 옛날에 한국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아. 한의사 전에 침만 놓으신 침만 분들이 계셨거든. 아, 네. 그래서 한국도 침구사 자격이 따로 있다. 아. 그래서 되게 유명하셨던 뭐 구당 뭐 이런 선생님도 아, 계셨는데 네네네. 아무튼 캐나다도 2년제 칼리지를 졸업함으로써 침구사가 될 수 있다. 예. 침구사가 되면 한의원에서 침을 놓을 수 있다. 그렇죠. 요즘 저희 2년제 프로그램 졸업을 하시고 그 내셔널 리그잼을 보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패스를 하시면은 이제 자격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의사 자격증이 나오면 이제 그걸 갖고 네. 그런데 캐나다의 병원에서 양의원에서도 침구사를 채용하여 침구를 놓고 있다. 그게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이 있다. 침에 대한 저변 확대가 많이 되면서 네. 그런 이제 양방 병원에서도 그렇죠. 약간 우리 저희는 중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중이 중의사. 한의 부분을 네. 많이 자기네들한테 접목을 시키려고.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예요. 네. 예. 여기서 추가로 이게 2년제 디플로마만 이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4년제 배출러, 4년제 학사학위도 존재해요. 이게 바로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에서 그냥 중의학과가 생긴 거네. 중의학과가 생겨서 저희 내년 9월 학기부터 이게 런칭을 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완벽한 내가 약 처방까지 할 수 있는 네. 완벽한 한의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디플로마를 들어가서 네. 나중에 선택해도 됩니까? 4년제로? 나중에 선택하셔도 되죠. 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2년 디플로마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4년 과정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 친구사 자격증 따시고 활동하시다가 그렇죠. 나중에 상황이 되면은 돌아오셔가지고 나머지 1년 반만 더 하시면은 딸 수 있다. 딸 수 있는. 자, 현재 이렇게 PGWP가 가능한 전공들을 정리해 봐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밴쿠버에서 유학을 하겠다, 이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KPU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다른 밴쿠버 컬리지들도 보고 있을 텐데 그냥 제가 한마디 할게요. 더글라스, 랑가라, 카필라노, VCC 뭐 이런 뭐 컬리지들이 있죠. 네네네. BCIT까지. 예. 그런데 있으면 뭐해? 한국 학생 받을 마음이 있냐고 도대체. 혹은 받을 수 있는 전공이 있냐고. 그냥 어느 전공 있어요. 국제학생 받을게요.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해보면 자리가 없어요. 왜냐면 밴쿠버의 컬리지들은 국제학생들을 위한 자리를 너무 마련을 안 해놔. 이게 문제라니까. 그런데 반해. 혹은 갈만한 전공이 없든지. 그런데 반해. KPU는 갈만한 전공 라인업도 매우 좋은데 사실은 한국 학생을 받을 자리를 우리 헬렌님께서 애를 써가지고 항상 좀 확보를 해놓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밴쿠버에서 유학 이민하겠다 혹은 자녀 무상교육 하겠다라고 하면 KPU를 1순위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캐나다 남쪽 지역을 밴쿠버 남쪽 지역을 모두 총괄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2부로 자녀 무상교육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